가족들끼리 모여서 차례도 마음대로 못 지내는 그런 추석이었습니다만은 추석들 어떻게 잘 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 이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결국 3억 5천만 원의 투자, 그 7사람이니까 평균으로 하면 이제 한 5천만 원씩 투자를 한 셈인데요. 그 사람들이 한 5천만 원씩 투자를 해갖고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그러니까 1000배의 배당금 수익을 올렸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글쎄요, 이런 사례가 그전에 언제 있었나 모르겠는데 투자 금액의 1000배.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참 이해하기 일반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회사 이름들도 하나같이 참 별납니다. 성남의 뜰, 그리고 성남의 뜰 밑에 화천대유, 또 화천대유의 투자자로서 천화동인, 이런 이제 세 개의 기업들이 그 중앙에서 이 활약을 펼쳤는데, 이들이 진행한 개발 사업,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냐.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시장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뭐 당연히 선거판에서 그렇지 않아도 뭐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굳이 선거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냥 잠재워질 그런 문제는 아니었죠. 그리고 대개 국민들이 이 문제에 이제 TV 뉴스나 신문지상에 분석 나오는 자료들, 유튜버들이 전하는 이런 분석 내용, 이런 거 들으시면서도 보면서도 이거 참 무척이나 복잡하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 사건 역시 그 핵심을 정리하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맥만 잘 잡아서 이렇게 해설하고 풀어나가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밝혀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어디다 초점을 두시느냐. 5천만 원 투자해서 1인당 평균 500억의 돈을 벌었다는 게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냐. 그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나라 개발 사업은 부동산을 뻥튀기 기계에다 넣어서 터뜨리는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1000배까지 이렇게 폭발을 하게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 그게 상식적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가 들어있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서 꼭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이, 부동산 가격이 1000배가 뛰었다. 그것도 공익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나요? 그 개발 이익이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특정인들의 주머니로 몰려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생각만은 꼭 해두셔야 되죠. 그렇죠? 5천만 원이 500억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이 독자분들 중에서도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 안 할 분이 계셨겠습니까? 그러면 그 1000배 차이, 그것이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도시개발 이익으로 돌아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러한 종류의 개발 사업이 수십 년 동안 전국에 걸쳐서 수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이후에 각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수없이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됐죠. 정치인들의 자랑이
무슨 내가 그 개발을 해냈습니다라는 거 아니었나요, 늘?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개발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번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 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민들은 아닐지라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개발 사업에서 분양을 받았다거나 물건을 샀다거나 어떤 이익을 얻은 그런 국민들, 수용을 당했다든지 무슨 협의 수용을 했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본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감추려고 했어야 언젠가는 터지고 감출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말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아닐까요? 공익적으로 보면 해야 할 이야기일 수도 있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의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를 누구나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요. 구의원 하고 나면 시의원 하고, 시의원 하고 나면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하고 싶고, 기초자치단체장 하고 나면 광역자치단체장 하고 싶고, 광역자치단체장 하고 난 사람 치고 대권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사회라는 곳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런 정치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지요, 돈. 그래서 결국 이 단계별 정치적인 행로는 돈의 행로가 되게 되고 부패가 따라붙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모조리 뒤지기로 한다면 뭐 그동안에 사건 터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도 있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있죠. 무슨 개발 사업하면 부산에 가덕도 공항 만든다. 그럼 그 가덕도 땅 임자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허다못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뭐 4대강 포정비를 한다고 해도 그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도 광역자치단체장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했다. 거기에 실제로 그 개발 사업 맡은 사람들은 도대체 자금 얼마 넣었는데 얼마짜리 공사를 해서 얼마의 돈을 빼갔는지 이 의혹들이 정리 안 되고 있죠. 거기에 당연히 그때의 그 결재권자로 앉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인가요? 행정자산은 일반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할 수 없는데 이런 행정자산들을 무슨 편법을 이용해서든지 매각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서 헐값으로 매각을 해버렸다든지 그런 사건 지금 거기에 지금 연결되어서 아직도 그 이야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잠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정치인들 지금도 대한민국 정가에 존재하고 있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뿐인가요? 뭐 연고자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용해서 미리 땅을 사고 팔고 이거 얼마나 우리 바로 직전까지 시끄러웠습니까? 허다못해 LH 공사의 직원들까지도 그 짓을 했던 것 아닌가요? 옛날식으로 무슨 그 개발하는 사업자들 뭐 관련 사업자들하고 거기에 무슨 수의 계약해주고 뭐 해주고 무슨 편의 봐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돌리고 돌려서 돈 좀 얻어 쓰고 이런 거는 이미 옛날 고전 수법이 돼버리고 말았죠. 물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사업 이렇게 어마무지한 이제 금액이 오갔는데 그 결제 라인에 최종 결제 라인에 있었다고 하는 행정관청의 장이 나는 거기에 1원 한 장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얼른 거기에 동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 이론 한 장은 안 먹을 수도 있지. 이론 한 장을 안 먹는 대신 어마어마한 무슨 다른 이익을 저축해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런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제 최초의 중심 기업인데요. 이 수상한 기업의 수상한 사업 행태 속에도 이와 같은 이 사회가 저질러 놓은 그런 현상들 모두가 이 기업이 움직인 행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돈도 별로 안 집어넣고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일정도 넘어서고, 관청과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수의 계약이라는 이런 수단이 동원이 되고, 조 단위가 넘는 초대형 사업을 수행하면서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와 대금 청산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초단기의 모든 과정이 정리가 끝났다. 그리고는 초대형의 수익금을 서로 연고관계에 있는 인간 사실 같은 이런 연고관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갔다. 이런 외형만을 가지고도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들어봐도 세상 알만한 양반들은 그래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알아. 아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고도 남는다. 이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이 담당 행정 책임자의 정치 목숨이 걸려있는 마지막 재판을 책임졌던 대법관, 이 양반의 정치적 생명을 살려준 사람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법관까지, 이 양반까지 보은이라는 말로 시중에서 지금 이제 알려집니다만은 보은 인사까지, 채용 인사, 이건 인사라기보다 접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일까지 겹쳐지고 나면 이 사건을 아주 정상적이고 깨끗하게 까치배같이 순결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런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소리 하지도 마라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이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는 야당이나 정치권, 뭐 이쪽, 또 그리고 언론, 이들이 접근해가는 방식에 저는 정말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그런 식 수순으로 풀 문제냐? 지금 뭐 특검을 받아라, 국정조사를 받아라, 뭐 이러고 압박을 하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풀 문제냐 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시민들이 존재한다. 당사자로서. 말하자면 그들은 그렇게 비싼 금액으로 분양을 받았어야 하고 그렇게 싼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피해자입니다, 사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으며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가라는 데서부터 문제를 풀려고 먼저 시작을 했다면 이 문제는 훨씬 손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사건을 인식하고 나서 막바로 감사원에다 주민감사 청구를 내면 됩니다. 제일 빠르죠.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검찰, 경찰에다 아무리 가서 일러봤자 이 사람들 뭐 손 안 대기로 맘먹으면 얼마라도 끊는 모습 우리 실컷 봐왔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주민감사 청구 들어가면 감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서 그 감사하는 과정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든 직권으로 하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감사 결과가 나와야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범죄 사실의 증거를 확보하고 나면 그건 주민들이 민형사상의 소송을 전부 제기할 수가 있겠죠. 우선 민사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고 형사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 위반에 관한 공무원 범죄로 전부 형사적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공무원의 권한남용 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그 밖에 공무원들이 범죄에 관한 이런 사항을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도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다른 핑계를 대고 국조 피한다, 특검 피한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뺌하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요. 지금 이미 이제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시작이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직접 알아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증거 입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송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기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제1차적 전문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의 국토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그 법령이 무척 복잡합니다. 그거를 직업으로 했던 이제 사업자들이나 공무원들도 흔히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강한 이런 영역인데 저도 사실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뭐 이런 특별한 문제들 때문에 이런 유사 사업에 여러 번 관여해 보았고 뭐 시에서 지은 시형 아파트를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건설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챙긴 걸 밝혀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주도를 해서 그 반환을 수백억을 받아내 봐줬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대형 사건에는 중앙부서까지도 개입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는 중앙정부의 기관들이 모두 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해야 하고 무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우리는 이제 영향평가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영향평가를 전부 거쳐야 하는 문제부터 중앙과의 이 합의가 진작부터 진행이 돼 있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글쎄요, 최소한 건설교통부 장관이 몰랐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고 그거 청와대인들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렇게 차곡차곡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거기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 감사원이 감사하고 이거 드러내서 밝히는데 무슨 한 달 걸릴 일도 아니고요. 선거 시작하기 한참 전에 다 정리될 수 있겠죠. 야당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일에는 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과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제발 야당 대표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잘한다고 교묘하게 말 좀 할 줄 안다고 그래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한번 여담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회사. 글쎄요. 왜 엉뚱하게 주역을 길바닥에 끌어내서 요새 이렇게들 난리를 치는지 요새 웬 도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주역의 본 개념과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괴만 좋은 거 갖다 붙이고 다녀서 세상이 다 좋아지면은 이마박에다 좋은 괴 지천 택괴 같은 거 이렇게 그려서 붙이고 다니면은 만사형통 뭐 안 될 게 없게요. 이걸 회사 이름으로 붙인다는 발상부터 참 유치하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화천대괴 이게 뭘 뜻하는지는 좀 한번 여담으로 알아두시죠. 화천대괴라는 괴는 주역에 64개의 대성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괴입니다. 이 괴의 괴상은
해가 중천에 떠서 밝게 빛나는 상, 이런 괴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멋지죠. 고를만도 합니다. 이마박에다 붙이고 다니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 괴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괴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운을 오래 보존하는 길은 오직 군자의 덕을 따르는 것이다. 호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쇠운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으로부터 시기와 원망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있는 것이 이 화천대괴라는 괴입니다. 천화동인을 한번 보실까요? 이 천화동인은 주요 64개 괴 중에서 제13괴에 해당하는 괴입니다. 이 괴상은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얻은 상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기 괴사에도 또 이런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동인이란 동지가 될 수도 있지만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부하 뇌동하는 소인배들의 모임이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괴사가 들어있다는 사실. 이거 알고서 이 괴를 갖다가 이마에다 붙이고들 이 사업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미삼아 즐겨보시죠.